안녕하세요. 북유럽 연구소의 북극여우입니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제게 가장 큰 인상을 남겼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폭격 장면도 아니고 피난민의 슬프고 비참한 상황도 아닙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난민을 맞이하는 독일 중앙역의 풍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200만 명의 우크라이나 시민이 기차나 육로를 이용해 다른 나라로 대피했습니다. 성인 남성은 군에 합류해 나라를 지키느라 남았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와 여성, 노인입니다.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실은 기차가 도착한 중앙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른 2명, 아이 2명, 여성 1명, 일주일 동안 거주 가능, 동물 환영, 러시아어 가능, 이렇게 자신의 집에 머무를 수 있는 조건과 인원, 기간을 두꺼운 종이나 판에 적어서 기차역 플랫폼 앞에 도착한 우크라이나 사람들 잘 보이는 곳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독일어를 모르는 우크라인을 위해 그림을 그리거나 영어로 쓰기도 하고 영어 가능 등의 조건을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베를린역뿐만이 아니라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의 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는 국경을 맞댄 유럽 국가가 많다 보니 더욱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지난 2014년, 2015년 시리아 내전으로 난민이 대거 발생했던 시기 스톡홀름 중앙역은 베를린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당시 스웨덴은 인구의 1%가 넘는 10만 명 이상을 그 해 난민으로 받았기 때문에 당장 머무를 숙소가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이가 기꺼이 자기 집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제 친구도 시리아 난민 2명을 한 달 동안 집에 재워주었다고 했습니다. 북유럽은 과거 인구 위기의 타겟책으로 적극적 이민 수용 정책을 펴기도 했고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 같은 분쟁 지역에서 이민을 오는 경우 또는 유럽 내에서 동유럽이나 남유럽에서 서유럽, 북유럽 등지로 이민 오는 경우가 많아 이젠 이민자를 보는 일이 무척 흔한 일입니다. 스웨덴의 경우 인구의 25%, 즉 4명 중에 1명이 스웨덴 바깥에서 태어났거나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민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foreign background, 해외 배경이란 말을 씁니다. 통계에서도 나라별 출신지를 집계하지 않습니다. 스웨덴의 자료를 읽다 보면 정부와 언론이 이민자의 사회 통합에 엄청나게 공을 들인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사실 이민자의 수가 급격히 늘면서 이민자의 출신지 중심으로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래서 스톡홀름 어느 지역에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북유럽 사람들하고는 다른 모습의 사람들만 모여 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스웨덴어로 수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해요. 한 지역에 비유럽계 이민자가 5% 이상 유입되면 원주민이 떠나기 시작한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고학력, 고소득 지역일수록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하게 드러납니다. 조사에서 그 이유를 물으니 대부분 자식 교육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처럼 학군이나 학원가가 많은 곳으로 옮기는 것은 아니고 스웨덴스러운 환경, 스웨덴어와 스웨덴 문화가 다수이고 표준인 환경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때때로 이민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스웨덴 태생이 소수민족 그룹인 경우가 있어서 스웨덴어를 익히는데 더 좋은 환경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민 1.5세대나 2세대는 생김새는 달라도 스웨덴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지만 사회 안에서 온전히 융합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구직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자연히 자신들끼리 무리를 지어 형성하는 일도 많습니다. 지난 10년간 스웨덴의 범죄율은 꾸준히 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조직범죄, 마약, 총기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발생 지역을 보면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일에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범죄자가 이민자인지 또는 어느 지역 출신인지 절대 밝히는 일이 없습니다. 스웨덴의 범죄예방위원회는 범법자 구성의 이민자의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떤 사회든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 대다수는 취약계층이다. 높은 실업률, 가난, 학업 중단,
공동체 정신의 부재가 대다수 범죄 행위자가 보여주는 공통분모이다. 유색인종이나 이민자여서가 아니라 열악한 사회경제적 요소가 범죄로 이어지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화살을 돌리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포용하며 따뜻하게 맞이하는 장면과 이동권 보장을 외치는 장애인 단체에게 나의 이동권에 불편을 끼친다며 시민을 볼모로 잡지 말라고 몰아붙이는 한 정치인을 보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혼란스러운 와중에 세 권의 책을 연달아 읽고 있습니다. 한스 로슬링의 팩트풀니스, 휴먼카인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온갖 불편하고 무서운 뉴스에도 불구하고 통계로 볼 때 세상은 분명히 나아지고 있으며 인간의 본성은 위기 상황에서 협업과 친절을 선택하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닌 다정함과 친화력이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이 아프간 난민을 받아들이는 와중에 격렬한 찬반 논쟁이 있었습니다. 난민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53%가 반대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로 정부와 국민의 부담이 늘고 난민은 범죄와 같은 사회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서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단일 민족으로 봐도 될 정도인데 난민 인구가 훨씬 많은 유럽보다 난민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훨씬 높게 나와서 놀랬습니다. 대한민국은 나와 내 가족 또는 나의 그룹과 나머지 그룹에 대한 구분이 그리고 또 적대감이 유독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좀 더 열심히 탐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스웨덴은 아직도 눈 쌓인 곳이 많은데 한국은 초여름 같은 날씨도 며칠 있었네요. 그러면 한 주도 즐겁게 평안하게 보내세요. 헤이도! 더 많은 뉴스는 북유럽 연구소 브런치를 보시거나 페이스북을 참조하세요.